가을의 기운이 서서히 내려앉은 산자락 아래 오랜 시간 묵묵히 버텨온 탄광 하나가 조용히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듯 보이는 광산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민들의 삶을 지탱해온 이 광산이 오늘을 끝으로 문을 닫는 날이었습니다. 바람은 쓸쓸하게 불고 땅을 울리는 기계 소리와 흙을 밟는 장화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마치 이별의 합창처럼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침 6시 작업복을 입은 광부들이 하나둘씩 출입구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굳은 표정, 무거운 걸음, 줄어든 말수. 그들 사이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감정이 지하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스며 있었습니다. 담배 연기만이 허공을 천천히 맴돌며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이는 송만수 반장. 25년을 이곳에 몸담은 그에게 탄광은 그저 직장이 아닌 삶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는 다 쓰러져가는 철제 사물함을 열고 오래된 곡괭이를 꺼냈습니다. 이 놈도 나랑 은퇴네. 그의 손길은 곡괭이 손잡이를 쓰다듬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먼지가 내려앉은 손등엔 땀과 기름, 그리고 세월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가 곡괭이를 어깨에 매려던 찰나 조용히 다가온 이는 오달수. 과묵한 성격답게 말없이 담배 한 개비를 건넸고 두 사람은 한쪽 벽에 나란히 기대어 앉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 그들 사이엔 수많은 땅속의 시간과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기억들이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쪽에선 윤상철이 굵은 입김을 내뱉으며 송풍기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도 장비 점검을 시키냐? 진짜 끝까지 야박하네. 툴툴거리며 분해된 부품들을 조심스레 다뤘지만 손놀림엔 익숙함과 긴장이 공존했습니다. 그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장이 누군가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일의 위험함은 매번 잊히는 만큼 다시 떠올랐을 땐 항상 늦은 법이었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최영민은 입구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응, 사랑해. 일 끝나면 바로 갈게. 이번엔 진짜 오래 안 걸려. 며칠만 기다려.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그 속엔 불안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의 작업복 안쪽 주머니엔 아직 전해지지 않은 청첩장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7시 30분, 광부들은 안전장비를 점검한 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갱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으며 뒤돌아보는 이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길 위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걸음씩 지하로 내려섰습니다. 갱도 안은 차가운 습기와 어두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작업은 정리와 철수 위주였고 일부 장비와 가스 배출기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그날의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지하 깊은 곳, 윤상철이 벽면의 밸브와 배관 상태를 점검하던 중 어디선가 퍽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 바닥에서 묘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왜 갑자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청난 폭음과 함께 갱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스 폭발이었습니다. 날리는 흙먼지, 튀는 돌덩이, 비명,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 공기 중엔 가스와 불순물이 뒤엉켰고 불빛은 하나둘 꺼졌습니다. 비켜, 머리 숙여. 누군가 외쳤지만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산소 공급기가 흔들리며 작동이 멈추고 누군가는 벽에 머리를 부딪혔고 누군가는 땅에 구른 채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정적, 흙과 먼지, 어둠만이 가득한 암흑 속 겨우 살아남은 숨소리 몇 개가 들릴 뿐이었습니다. 송만수 반장은 머리에 피가 맺힌 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옆에 쓰러진 오달수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걸 확인하고 부서진 손전등을 들어 불을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공간을 가로질렀고 먼지 속에서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여기요, 괜찮아요. 최영민이었습니다. 벽 뒤 철근 틈 사이에 갇힌 채 가까스로 의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는 끊겼고 산소 공급관 일부는 손상돼 불안정했습니다. 갱도 위쪽 통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 어떤 구조 요청도
어떤 도움도 닿을 수 없는 곳. 그제야 모두가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상에서 완전히 끊겨 있다. 지하 수백 미터, 빛도, 바람도, 소리도 닿지 않는 곳에 단 4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그들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진 지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다. 시계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깊은 땅속. 오직 손전등 하나만이 4사람의 얼굴을 떠다니며 어둠을 겨우 밀어내고 있었다. 온몸이 먼지투성이었고 다리에 찰과상을 입은 사람도 있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이는 없었다. 우선 살아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진 전부야. 송만수 반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수십 년간 탄광을 지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산소는 아직 돌고 있어.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한 사람 한 사람 살아서 나가야 한다. 서로 물러서지 말자. 갱도 안엔 간이 쉼터처럼 작은 평지가 하나 있었고 그곳에 그들은 자리를 잡았다. 작업등을 가운데에 두고 남은 물과 통조림을 정리했다.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지금은 누구도 쉴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 중의 먼지 냄새가 짙어졌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다. 공기가 서서히 줄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먼저 무너진 건 흙더미가 아니라 감정의 벽이었다. 윤상철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이럴 줄 알았지. 하필 마지막 날에 이런 꼴이라니. 그는 작업복 안쪽을 뒤지더니 낡은 지갑을 꺼냈다. 안에 구겨진 종이 몇 장, 사채 독촉장과 신용카드 연체 안내서였다. 사채, 카드, 연체 그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잠시 정적이 흘렀다. 최영민이 조용히 대답했다. 누가 선택이 있었대요? 다들 죽기 싫어서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말하며 주머니에서 약혼 반지를 꺼냈다. 흙에 더러워진 반지를 조심스럽게 소매로 닦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걸 줘야 할 사람은 지금 나 못 찾는다고 울고 있겠죠. 나갔다 오면 바로 상견례였는데 아무 말도 못 남겼어요. 오달수는 무심하게 말했다. 울기라도 하면 괜찮지. 내 자식들은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지금쯤 보험금 계산하고 있을 거다. 허허롭게 웃었지만 눈빛은 바닥을 보고 있었다. 전화라도 한번 해볼 걸 늦었지. 모두가 말없이 각자의 상처를 꺼내 보였다. 누구도 위로하려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침묵 자체가 위로였다. 그날 새벽, 벽을 두드리다 멈춘 순간이 있었다. 먼지가 계속 떨어지는 천장을 올려다보던 오달수가 갑자기 작업등을 끄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암흑, 손끝 하나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은 광부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던 공포를 다시 끌어올렸다. 왜 껐어요? 윤상철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오달수는 말없이 대답했다. 한번 들어보려고. 혹시 뭐라도 들릴까봐. 모두가 고요 속에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들려야 할 소리가 없었다. 그 정적 속에서 각자의 심장 소리가 귀를 때렸다. 어둠은 단지 시야를 가리는 게 아니라 생각마저 삼켜버리는 괴물처럼 느껴졌다. 여기서 죽으면 누가 찾을까? 정말 구조가 오긴 할까? 이제 끝난 걸까? 생각은 파도처럼 몰려왔고 숨은 목에 걸린 돌멩이처럼 가빠졌다. 최영민은 주먹을 입에 넣고 헐떡이며 말했다. 공기 점점 무거워져요. 실제로 그랬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눌리는 듯했고 코끝엔 미세한 유황 냄새가 스쳤다. 산소가 희박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 눈이 흐려지고 사고가 느려지고 불안이 폭력처럼 다가온다. 그때 작은 갈등이 터졌다. 셋이 조용히 쉬고 있을 때 윤상철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절반쯤 찬 생수병이었다. 어제 말 안 했는데 보조 장비함에 하나 더 있었어요. 저만 알았어요. 지금 너무 목말라서 그냥 한 모금만. 그의 손이 병뚜껑을 비틀려는 찰나 송만수가 말했다. 잠깐. 상철은 멈췄고 반장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지금 꺼낼 게 아니다. 다 같이 나눠야지. 근데 이거 제 건데요. 제가 챙긴 거고. 어제부터 체력이 진짜 떨어져서 윤상철은 지친 눈으로 반장을 올려다봤다.
도망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모금 마시고 싶은 겁니다. 너만 목마른 게 아니야. 송만수는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지금은 내 것도 없어. 이 안에선 서로를 믿어야 한다. 믿음이 끊기면 아무것도 못 버틴다. 윤상철의 눈빛이 흔들리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냉랭한 목소리가 나왔다. 믿음이요? 반장님, 웃기시네요. 믿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죠. 근데 지금은 통제부터 하시잖아요. 사람 아니고 장비 다루듯. 갱도 아는 순간 싸늘해졌다. 그 긴장을 깬 건 오달수였다. 그는 말없이 상철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상철아,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나도 입이 바짝바짝 마른다. 근데 너 혼자 마시면 나중에 우리 눈 못 불걸. 영민도 조용히 말을 이었다. 형, 어제 형이 먼저 통조림 나눴잖아요. 그때 형 멋있었어요. 진짜 형이 우리 중 제일 침착했었어요. 윤상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참 말이 없던 그는 천천히 생수병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네요.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중얼거렸다. 사실 어제부터 계속 꿈을 꿔요. 아내가 애 안고 울고 있는데 내가 도망가더라고요. 진짜처럼 무서웠어요. 송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마음 안 드는 사람 없어. 나도 무섭다. 근데 무섭다고 숨으면 안 되잖아. 우린 끝까지 같이 있어야 해. 그래야 나갈 수 있어. 그날 밤 물통은 네 사람 사이에 돌아가며 전해졌다. 그 안엔 생수보다 더 중요한 다시 회복된 신뢰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영민이 갱도 벽에 박힌 금속 자국을 가리켰다. 여기 전에 새로 뚫던 샛길 아닌가요? 그때 위로 올라가는 통로 만든다고 희미한 기대감이 피어올랐고 네 사람은 그 지점을 함께 두드리기 시작했다. 돌멩이, 철근, 망치 자국. 누군가 듣지 못하더라도 그건 자기 자신을 향한 희망의 신호였다.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다. 하지만 침묵은 무겁지 않았다. 서로 기대어 앉은 채 눈을 감은 네 사람은 이제 확신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구조 신호가 올 거라는 것. 그리고 그날 살아서 지상에 나가리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 중 누군가 중얼거렸다. 살아서 나가자. 우리 아직 서로 있잖아. 무너진 갱도 안. 시간은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빛이 없고 시계도 없고 바깥에 기척 하나 들리지 않는 이곳에서 하루는 손바닥만 한 깡통 속 물방울 몇 개로만 계산됐다. 들리냐? 송만수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누워있던 윤상철이 천천히 눈을 떴다. 뭐라고요? 지금 조용히 해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갱도 깊숙한 곳에서 아주 멀고 아주 얇은 금속 긁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칙, 칙퉁, 퉁. 규칙적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람의 손이 만들어내는 음이었다. 이거 진짜야? 들린다. 누군가 찾고 있어. 구조대야. 윤상철이 벌떡 일어나 벽으로 달려갔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문경 탄광. 4명. 생존자. 다른 이들도 돌을 밀쳐내고 손에 든 철근을 힘껏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들이 갱도 안을 울리고 대답을 기다렸다. 5초, 10초, 30초 후 희미하지만 확실한 신호음이 되돌아왔다. 신호 확인. 생존자 위치 파악 중. 구조 작업 돌입합니다. 들리시면 다시 한번 신호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네 사람 모두 주저앉아 울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고 숨죽여 울부짖었다. 그들은 정말 살아있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사실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안도의 순간은 길지 않았다. 불과 30분 뒤 구조대 쪽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입구 쪽 집안 약화, 진입 중단, 붕괴 위험 있어 통로 차단 예정. 대기 바랍니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갱도 천장이 다시 우웅 진동했고 자잘한 돌들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벽면 틈 사이로 흙이 떨어지는 걸 본 영민이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다시 무너지면 우리 진짜 못 나가요. 윤상철은 입을 꾹 다물고 뒷벽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스스로를 안 보이게 하려 했다. 들키지 않게 울고 있었다. 그 무력감이, 그 공포가 다시 그들을 움켜잡았다. 반장님,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영민이 입술을 떨며 물었다. 송만수는 말을 잃은 듯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숨을 깊게 들이신 후 마른 입술을 뗐다. 저들은 지금 우릴 포기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조심하려는 거다.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야. 그 말에도 모두는 고개를 숙였다. 희망 바로 직전에 찾아오는 가장 깊은 절망의 고비였다. 무너질 듯한 공포 속에서 오달수가 입을 열었다. 혹시 여기서 못 나가더라도 하고 싶은 말 남겨두면 안 될까요? 그는 작업등 불빛에 자신의 수첩을 꺼내 펼쳤다. 구겨지고 찢긴 종이에 딸의 이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정은아, 아빠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끝까지 약속 지키려고 버텼다. 내 손 다시 잡을 수 있기를 꼭 바라며 아빠가 사랑한다. 영민은 약혼 반지를 꺼내 무릎에 올려뒀다. 수진아, 미안해. 결혼식 날 내가 없어도 너 혼자 절대 울지 마. 내 마음은 너랑 같이 간다. 윤상철도 지갑 안에 끼워져 있던 가족 사진을 꺼냈다. 눈을 감고 입을 맞췄다. 진짜로 나가면 새 삶 살게. 약속할게. 송만수는 오래된 손전등 뚜껑 안쪽에 작은 종이 하나를 꺼냈다. 그건 오래전 죽은 아내가 써준 쪽지였다. 당신답게 살아요. 당신처럼 버텨봐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던 그는 다시 불을 켰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마지막까지 해보자. 그리고 4시간 뒤 갱도 위쪽에서 다시 굉음이 울렸다. 이번엔 훨씬 가까운 곳에서 철근이 삐걱거리는 소리, 돌과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한 줄기 강한 서치라이트 빛이 어둠을 찢고 들어왔다. 문경 탄광 생존자, 지금 진입합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안전 확보 중입니다. 손전등이 떨어졌고 눈이 부셔 눈을 감은 4사람은 빛 너머에서 들려오는 구조대원의 목소리에 눈물부터 쏟았다. 살아있다. 4명 다 살아있다. 영민이 제일 먼저 빛 쪽으로 몸을 날렸다. 뒤따라 상철, 달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수. 구조대원이 한 사람씩 손을 뻗어 끌어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다. 고개를 숙인 송만수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끝났구나. 우린 살아남았다. 지상은 이미 구조본부와 취재진, 가족들로 북적였다. 헬기 소리, 인공조명, 응급의료진의 호출음.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세상. 들것에 실려 올라온 영민은 멀리서 달려오는 약혼자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마스크를 벗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나 약속 지켰어. 상철은 아내와 어린아이를 끌어안았다. 가늘게 떠는 팔로 아이의 등을 감싸며 말했다. 아빠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오달수는 멀찍이서 서 있는 딸과 눈이 마주쳤다. 딸은 망설이다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늦게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았어요. 근데 사라져서 고마워요. 송만수는 구조팀 뒤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그를 기다리는 가족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깊이 웃고 있었다. 그가 지켜낸 3사람의 생명. 그것이 그의 삶 전부였다. 구조대장이 다가와 물었다. 반장님, 연락드릴 가족 없으십니까? 만수는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다. 여기 올라오는 동안 다 내려놨어요. 이 사람들 살아서 나간 거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날 문경 탄광은 영원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그 어두운 갱도 안에서 4사람이 남긴 손끝의 흔적, 텅텅 두드리던 구조 신호, 그리고 서로를 지키던 숨결은 지금도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울리고 있을 것이다.